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 사람 얘기부터 좀 해보죠. 입국해서 극우 보수를 휘젓고 출국한 모스탄. 이러는 누구인가? 이거 좀 왜 한숨을 쉬세요? 누굽니까 교수님? 급이 안 맞아서 제가 이 사람을 그걸 따집니까? 뭐 교수던데. 교수가 다 같은 교수예요. 예, 우리나라 이름은 단현명이라고 하네요.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예. 법학자라고 하고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 미국의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게? 국제형사 사법대사라는 게 국무부 안에 국제형사 사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형사 사법국은 무엇을 하냐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대규모 잔혹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수장을 한 거죠. 사법대사니까. 근데 보면 이분이 그 지금의 극우가 되기 전에는 좀 진지한 법학자였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북한 인권 문제라 면 순수성이 있었어요. 인권이 안 좋으니 좀 세계에 널리 알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봄과 또 여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등을 두고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적극 주장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또 유포하기 시작했고요. 네, 소년원 갔다 왔다. 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미중 갈등, 한미 군사 동맹, 사드 배치, 전자권 이양 관련해서 보수 우파 진영이 중시하는 이슈를 그러니까 미국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는 중국 배후의 부정선거론이 있습니다. 가서 닿는 지점이 그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좀 태극기 들고 좀 극단적인 발언을 주말마다 하시는 분들과 외치는 내용이 같아요. 뭐 윤석열 탄핵 반대 윤어게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더불어민주당, 중국 혐오,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의 윤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음모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탄핵 시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홍콩 사례처럼 한국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모스탄이라는 한 개인보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미국 그 정가의 이름이 꽤 알려진 인물들이 극우적 한국 문제와 관해서 거의 극우적인 어떤 시각과 극우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변부나 워싱턴 DC의 일부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쨌든 헛소리도 자주 하고 많아지면 어쨌든 그 바이럴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옛말에 근데 방귀를 자주 끼면 뭐가 나온다고. 예, 그 직전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전반적인 기조하고 이게 잘 엮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미국의 극우 진영, 특히 트럼프 지지파들은 2020년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자신이 2020년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부정적으로 되었다. 그래서 의회 난임하고 그래서 소위 스톱 더 스틸 내가 그러니까 도난을 막아주세요 이건데 스톱 더 스틸 운동 같은 그 캠페인이 전 세계 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원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다 그냥 미국이고 한국이고 선거를 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주장해요? 아니 그런데 이 미국의 부정선거로는 완전히 논리적 체계고 뭐고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수뇌부들은 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 뭐 제이디 벤스, 배넌도 이런 사람들은 한 4천만 표, 5천만 표가 부정선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 평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미국의 그 정치 문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PAC라는 게 있어요. PAC이라고 하는데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래서 일종의 정치 행동 회의라고 직역하면 해석이 될 텐데 이를테면 우리 김종배 앵커께서 주장하는 정치적 내용이 있다 쳐요. 근데 난 그걸 지지를 해요. 그럼 제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PAC 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배 앵커가 하는 정치적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조직을 꾸려주고 후원을 해요. 뭐 행동부대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후원의 결성을 하는데 이 미국 문화에서는 정당한 것이고 이거는 그 많이 장려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공화당 계열하고도 엮여 있고 보수주의에도 엮여 있고 극우하고 엮여 있는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CPAC에서. 네. 발음이 좀 안 좋네. CPAC. 그래서 이때 또 결성되는 것이 한국 보수주의 행동회의입니다. 코리아 CPAC, KCPAC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모스탄, 애니첸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 민경욱 전 의원 뭐 등등이 나오면서 그럼 한미 극우가 딱 연결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된 게 그 KCPAC이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CPAC과 KCPAC. 그러니까 CPAC은 미국의 보수 행동 하는 곳이고 거기에 K자 코리아를 붙여서 한국 보수 행동 회의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한 것이 올해 2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CPAC 행사. 그러니까 네. 미국 보수 정치 행동 뭐 총회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교포분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대선은 조작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스 설치 비용이 한 15만 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부스 설치하고 자기 타임 슬롯을 그러니까 시간대를 할애받는데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중국 공산당의 배후가 있었고 투표 시스템 조작설이 있었어.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메시지가 미국 및 한인 사회에 따단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해서 봐야 되는 게 한국과 미국의 극우가 뭔가 네트워킹이 되고 있다. 사실 이게 그렇죠.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그게 CPAC과 KCPAC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를 연결해주는 주요한 인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실령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벌렁벌렁한데 하나는 애니 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한국명은 김명혜 씨인데 희한하죠. 한국명은 김명현인데 영어 이름 애니 첸이에요. 첸. 이 첸이 뭐냐면 그 남편분이 홍콩계 사람이고 찬 씨예요. 이럴 때면 이상하죠. 그리고 테드 창보다는 나은데 그러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중국 배후설을 주장하는 세력이 후원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편분은 또 홍콩계 중국인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재미동포 부동산 사업가이고 성공하신 분이고 미국과 한국의 극우 세력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이끈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요. 뭐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돈 많은 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만 22년 3월에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시사월간 더 네이션에 실린 기사가 좀 그때 있어요. 이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예, 제가 주말인데도 이거 공부하느라고요. 네. 일단은 2019년 이분이 그 KCPAC 개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사에 의하면요.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입니다.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들도 좌편향됐다는 게 이유다.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지원하는 세력이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동포사회에서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정부 직책이 뭐냐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위 민주평통이라고 하는데 운영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근데 이때 사무총장이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40년 직위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보면 2022년도에 NHN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신년 할애에 참석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인사한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종전선언과 남북협력 사업 반대, 2020년 4.15 부정선거 담론 형성, 미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 세력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물밑에서 지원했다라고 더 네이션이라는 미국 월간지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미국 월간지가 먼저 보도했군요. 그리고 당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광고를 냈고 미국 정계에 한국 부정선거 의혹을 알리는 단체 뒤에 호놀룰루 거주하는 백만장자 애니첸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션에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 19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지목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왜 문재인 대통령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그쪽에서는. 그러게요. 그냥 미운가 보죠. 아니 그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지금 찾지를 못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래갖고 보다가 의심의 이제 눈초리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연하게 한미 극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원코리아 네트워크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CPEC의 한국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런저런 자금을 대고 있다라는 보도가 보이더라고요. NHN이. 그리고 우리 그 한반도 평화범위안이라고 해서 그 우리 교포 분들 중에 그 좀 진보적 성향을 지닌 분도 한국에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반대 운동을 역으로 하고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 법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1기가 되고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2번이나 만났고 북미 관계가 제일 좋을 때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은 빨갱이, 문재인 정부는 좌파 이런 식은 어떤 인식이 왜 그 시점에 고개를 들었느냐가 의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 당시에 트럼프 1기 정부는 공화당과 그리고 미국 보수 지형에서 그렇게 주도적이거나 변방가식 아웃사이더였다, 비주류, 비주류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공화당 계열을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 주류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어떤 대북 노선에 되게 불만이 많았다, 못마땅해했다. 게다가 소위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주류 시각이니까 그거에 편승해 보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돈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여기저기 많이. 좋게 표현해주면 당시에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도 미국에 많이 가서 활동하셨는데 참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왜 또 저를 몰고 들어갑니까? 그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에 엄청 많이 갔어요. 아, 그랬나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부정선거 태극기 부대 이런 집회가 아주 크게 열렸던 때니까. 그랬나요? 뉴욕에서 열렸는데 한 5천 명씩 모이더라고. 많이 몰렸나요? 엄청나게 모였고. 그래서 교포 사회를 조직하는데 1세대 교포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우파들이 많고 기성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태극기 부대하고 유사하게 그 정서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모스탄에 대한 우리나라 지금 소위 말하는 극렬 우파들의 반응을 보면은 거의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구원자던데요, 구원자. 메시아.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이 이분이 이제 모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2기에서 NSC의 대북 조정관으로 임명될 거다. 또는 주한 미국 대사로 올 것이다. 대사 후보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이런 얘기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이런 게 서울구치소까지 울려 퍼져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껏 기대에 부풀게 했던 것이 아닌가. 전직 외교부 차관으로서 모스탄이 주한미 대사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잘릴 거예요. 미국에서 대사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인물이 상원을 통과할 정도의 미국 의회의 집단지성이 타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설사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그레만 안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 간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긴 하겠지만 안 쓰면 돼요. 우리 제 싫어 이래버리면 끝이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청소년 때 뭐 강간을 했다. 혹은 우리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 사회가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소위 좌파들을 진보 세력들을 소위 윤석열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공산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국 대사를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진짜로 주한미 대사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발언을 자제를 하죠. 네. 일단 대사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셀프 인증이에요. 난 대사 못 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이제 부정선거 선동가들은 미국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탈취당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끌고 올 거다. 그 얘기도 있어요? 그 한참 부정선거 이런 것들 시비가 있을 때. 근데 최근에 극우의 광장이 많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조금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려던 어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주요 인사가 온다는 게 굉장히 하나의 퍼포먼스가 돼가지고 그렇죠. 다시 극우의 광장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다 보니 전략이 이제는 미국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의 가짜 뉴스를 던져줘요. 근데 미국의 누군가 그 뉴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국의 극우 세력이 역수입을 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스피커의 볼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옛날에 그런 거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이 일본 언론을 탔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그 역수입되는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딱 그거죠. 딱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면은 국내 환영 인사들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온다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가죠. 거기에 기자들도 몰려가고 수백 명이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가 초청을 한 건데 서울대 교수회관에서도 행사를 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게 준비를 했다가 이 음모론자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다 취소되는 이런 형국을 갖추니까 결국은 교회로 갔죠. 그러니까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학자로서 괜찮았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잘못 친구들을 사귄 거죠. 친구 잘못 사귄 친구들을 잘못 사귄 케이스로 보여요. 어떤 분들 모스탄의 그 학계 지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훑어보니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이건데. 아니, 나는 그 19일 날 출국했잖아요. 근데 승질 같아서는 출국 정지시키고 이거 국내 사법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좀 문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관광 비자로 오는 혹은 방문객으로 오는 외국인은 한국 정치에 관여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규정이?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글쎄요. 하여간 근데 어차피 출국했고 그 스티브 유승준처럼 입국 불허 대상으로 놓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수님? 저 같으면 가능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우리나라의 국난과 국기를 문란시키고 질서를 근데 더 그 사람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게 좀 약간 걸리기는 해도 그래도 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근데 요번에 와서 보니까 한미의 극우 음모론자들
내에서의 카르텔이 상당히 끈끈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구구는 미국 구구에다가 여기서 미국 구구란 부정선거를 원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다가 양념으로 중국이 배후에 있대라고 하니까 미국 구구들이 더 화들짝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와 혹은 미 보수 정치 현안에서 한국 이슈를 확산시키려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구구고. 근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그 목소리가 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의회에 조금이라도 약발이 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저거 왜 저러지라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한국 선거는 뭐 그랬지만 뭐 중국의 뭐라고 개입을 반대한다.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나온 적이 있었죠. 백악관 메시지, 백악관 메시지. 예. 아니, 전날 입장이에요. 이게 왜 중국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상했던 거죠.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네. 그건 좀.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무인기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는 하던데 이제 이게 그 김병주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막 이제 폭로도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좀 이거 정상 작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참에 보고도 한 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어떤 도발에 대한 정상적 대응 작전이었다. 예,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특검이 주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드론을 날려보내서 2대를 추락시키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다가는 원인미상으로 소실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거고 또 합참의 실질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드론 사령관이 군사 작전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조사를 지난주에 받고 나서 뭐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입장문을 냈는데 다 정상 작전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정상 작전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도 오물풍선 보냈고 2022년에 또 우리 그 영공에 드론 5대를 보냈다가 한 대가 용산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난리 났었죠. 예. 예, 그러면은 그때 심각하다고 떠든 건 민주당 아니냐? 그러면은 대응 작전을 하는 게 왜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정상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상일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작전이면 정상적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조직법 헌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국군조직법에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부대를 작전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장이 몰랐다. 그런데 의장이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본인이 통제하고 지휘 감독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몰랐던 거 맞아요? 저는 사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본인이 승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작전이고 나중에 그냥 뭐 밑에서 보고해서 알았다. 이래 버리면은 그 합참의장 자기 직무를 이행 안 한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합참에 보고했다고 드론 작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합참은 의견 표명을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네. 이거는 뭔가 있다고 보여져요. 뭔가 있다. 네. 아니 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했다고 그러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말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거를 합참이 본인들이 통제하고 지휘했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이 작전은 해서는 안 되는 작전인 게 이 드론이 보니까 기체는 국산이고 엔진은 미국제고 항전 장비가 중국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합 이게 다국적 드론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게 2020년에 전투용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용으로 군사작전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드론이에요.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또 항전 장비가 중국제라는 거는 군으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겠죠.
그랬는데 이런 드론을 작전용으로 투입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합참의장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도 걸리는 거고 또 성공 확률이 20% 미만의 위험한 작전입니다. 성공 확률이라는 건 가서 삐라통을 떨구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드론이거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작전을 합참이 지휘 통제했다 그러면 불똥이 자기들한테 튑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의 합참의 태도를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네.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지금까지 제보된 것은 합참에는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해라. 이게 드론 작전 사령관의 언급이었다 그랬는데 실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드론을 김정은 위원장 숙소에 날려보냈다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랬을 때 또 방어 작전의 책임은 합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드론을 날려보낸 거는 드론 작전 사령부인데 그 사후 처리는 합참이 해야 된다는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드론을 날려보내기 전에 양심적으로 합참 작전본부장한테는 전화로 알려줬다. 그러면 비공식 보고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보세요. 저기 합참 작전본부장이 다 드론 작전 사령관의 상급 기관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화가 쁘고 와가지고 저 우리 드론 날려보낼 테니까 알아서 대비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고나 계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네. 하급 기관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누구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부의짓이다. 이게 부의짓이다.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지시하셨다.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뭔가 돼야지. 안 그러면 이거 군사 반란 아닙니까? 저 하급 부대가 상급 부대 지휘에 합참 작전본부장은 3스타. 3스타. 드론 사령관은 2스타. 근데 합참의장은 4스타인데 지금까지도 전혀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하극상이 되는 겁니다. 밑에서 위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얘기요. 아니 이거 떠나서 김병주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그 사후에 진실 은폐하려고 이거저거 다 했다고 하는데 정상 작전이면 왜 그걸 은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대명도 바꿨다. 또 데이터도 덮어쓰기 했다. 대대장은 전출시켰다. 그다음에 화재까지 발생해서 싸그리 그냥 창고를 태워버렸다. 세차장에 폐차장에가 있고.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시받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시인 것 같아요. 상급 기관에. 그러면 대통령 안보실이 이거는 이제 그 혐의 선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안보실 쪽이 그쪽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구속됐다. 이 뜻은 이게 출발점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걸 할 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고 군사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이 군기 문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의 합동참모의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임명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기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관이 합참의 어떤 허가도 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면 그게 당나라 군대지 그게 제대로 된 군대입니까? 그게 망하는 군대요. 그게 붙는 당나라가 기분 나쁘겠어요. 원래 당나라 군대는 그렇게 우스운 군대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안시선에서 졌잖아. 그래도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게 당현종의 괜히 농담을 했네요. 당나라 군대 모욕죄. 그래 제가 모욕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가 합참의장을 헌법기관으로 두고 국군조직법에 명기한 이유는 어떤 권력자의 주관과 변덕으로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지 마라. 그렇죠. 무력을 사용할 때는 전문가 집단인 합동참모들의 수의와 동의를 거쳐서 반드시 전문가들이 하라는 걸 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절차가 위반되는 거는 거의 헌법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네네네. 너무나 위험한 거죠. 주관과 변덕으로 그냥 막 무력을 하다. 그런데 이제 이 지휘 명령, 지휘 감독 체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력 사용을 문란하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건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것이다. 사실 무력 사용을 문란하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에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국내 정치 상황의 활용이란 것은 이제 북한을 활용해서 계엄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불순 의도죠, 불순 의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합참의 그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격분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이게 밑에서 우리를 갖다가 계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합참에 계엄과가 있어요. 그리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부 업무를 주관하게 돼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를 빼가지고 이거 합참의장이 지휘받는 부대들이거든요. 작전 부대들인데 합참의장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군사 반란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엄 때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드론 작전할 때 그걸 예행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란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 총풍 사건, 북풍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게 다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범죄입니까? 그게 전부 다 이른바 자칭 보수 집단에서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요번에 이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공통됩니까, 도대체?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그렇게 중국이 저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서 노상원은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를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또 계엄 이후에 어떤 통치의 틀로 봤다는 거.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동맹을 이제 맺든지. 대통령이 아니라 주석제가 이제 그 생길 수도 있었던 거요? 총통제나 주석제나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 상상력이 미쳤다. 이렇게 보면은 나는 확실한 어떤 그 중국 간첩은 노상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고 그리고 쿠데타를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자유니 민주주의니 아니 국가 안보를 엉뚱한데 지금 저기 오용하고 뭐 했던 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보수 극우 세력 아니에요 지금. 네. 말로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안보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 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보수 맞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게 어떻게 진짜 보수예요 이게. 아니 그런 질문은 조금 허망한 질문이다. 잘못했어요. 예. 하나만하다. 네.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스타인데 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내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군인입니까? 이것도 허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처럼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의 비정상입니다. 네. 네. 마무리하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자 한숨 쉬지 말고 여름엔 좀 쉽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